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 2017년 4월 7일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집값 춤춘다. 삼성광명 과천의 3박자라는 기사인데요. 경기도지만 지역번호를 02를 쓰고 서울 지하철이 통과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대형 개발 호재도 있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세 개 지역을 꼽은 기사입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과천은 잘 아시죠? 예, 강남 서초구 남쪽에 위치한 이 지역이에요. 네, 보시면 좀 가까이서 보면 사당에서 쭉 지하철 타고 내려오면 이제 정부종합청사 있고, 이 지역으로 이렇게 쭉 주공 아파트들이 있어요. 기존에 과천 레미안 에코팰리스랑 슈르 레미안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해서 입주를 했고요. 이제 기존에 하지 않았던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얼마 전에 과천 1단지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포스코건설 시공사 해지하고 대우건설로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당 3,300만 원 이상 분양을 하겠다. 이런 그래서 과천에 평당 3천만 원짜리 분양가를 낼 수 있는,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갖다가 다는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언론에 많이 또는 언론 또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 한 곳은 또 어디냐면 이제 광명인데요. 예, 광명, 이쪽이 광명이죠. 광명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냐면, 기존에 저는 사실 부동산을 볼 때 업무지구,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요. 옛날에 구로공단이죠. 가산 구로공단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들 중심으로 굴뚝 없는 공장, 예전에는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 했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아파트형 공장이랑 그 지원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을 지식산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과거에는 우리가 그 공장 기계 돌려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정보 지식 말 그대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 바뀌면서 그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쪽이 엄청나게 발전을, 기업들도 많이 글로 가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후의 주거 지역들을 사람들이 찾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요 광명이 바로 구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쭉 여기 가보면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들 있고, 바로 이제 안양천만 건너면 이쪽이 이제 광명 지역이에요. 그리고 광명이 보면 주공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철산 주공 아파트들 이런 데들이 광명 같은 경우에서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재건축들을 많이 해서, 광명 안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여기 푸르조 하늘치 아파트라든가 하안 두산 이브 트레지움 레미안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또 계속 추진하고 레미안 자이 아파트도 있고요.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데들이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한 군데 더 꼽은 데가 어디냐면, 저도 되게 의외였는데, 의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사 내용에 있으니까 기사 잠깐 읽어볼게요. 어디냐면 바로 요 은평구에서 올라가면 삼성 택지 개발 지구 여기예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기가 은평 뉴타운이고요. 예, 좀 가까이 가서 볼게요. 통일로를 따라서 쭉 이 통일로가 뭐냐면 이제 요 길이에요. 서대문에서 이 쭉 북서쪽으로 서대문구를 거쳐서 은평구로 가는 이 길이 통일로인데, 이제 이거 따라서 연신내 넘어서 오면 은평 뉴타운이 있고요. 그다음 은평 뉴타운 딱 지나면 여기가 지축지구는 이제 좀 있으면 분양할 겁니다. 옛날에 3호선 지하철역 타면 지축이 맨 마지막 역이었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연장이 돼서 지금은 일산까지 갑니다만, 지축 지나서 여기가 삼성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삼성 택지 개발 지구인데요. 삼성도 분양을 거의 한 2008년, 9년? 제 기억 9년, 10년? 그쯤 분양을 했던 것 같네요. 저 아는 지인이 삼성 호반배로 된 22단지
분양받아서 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뭐 스타필드 들어오고 삼성 택지지구 개발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그렇게 크게까지 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기사 보시면 그래요. 여기 지금 여기 뭐 삼성 아이파크 2차 아파트라고 하는 여기거든요. 기사를 보시면 고개를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삼성 2차 아이파크 전용 84의 제곱미터. 이게 2015년 9월에 입주를 했는데 84제곱미터가 3억 9천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시세가 얼마냐면 6억 5천만 원에 6억 8천만 원 사이에 시세가 형성돼 있대요. 한번 진짜 그런지 볼게요. 삼성 2차 아이파크. 예.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지도상에서 봤던 그 위치죠. 예. 3개월간 실거래가율. 정보가 안 나오네. 매물을 보면 나와 있는 금액은 실제로 이제 100에서 111, 얘가 34평형이네요. 매매 같은 경우에 이건 탑층? 6억 1천짜리도 있긴 있네요. 6억 5천, 6억 7천, 6억 8천. 실제로 6억 7, 8천 선까지도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거 거래 이렇게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분양 당시 가격보다 3억가량 오르면서 서울의 주요 강북 지역의 집값마저도 추월했대요. 참 되게 의외해서 이런 가격들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서울이 아닌 인근 서울에 있는 지역의 3대장이다. 뭐 이렇게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네요. 다음 기사는 흑석동도 10억 시대 뉴타운 효과라는 기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좀 부동산의 호재 또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뉴스들이 요 며칠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뉴타운 효과는 이제부터 흑석동도 10억 시대라는 기사인데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흑석 7구역을 재개발한 흑석 뉴타운 아크로 리버헤임 전용 면적 84.75제곱미터 13층 아파트 입주권이 9억 7,800만 원에 거래됐다. 아직 지어진 아파트는 아니지만 동작구 아파트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거래가 2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도 잠깐 볼게요. 흑석 뉴타운 위치 어딘지 아세요? 동부 이촌동을 마주보고 있고 여의도 동쪽, 반포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데가 이 지역입니다. 흑석동은 총 11개의 재개발 구역이 있고요. 그 중에서 3개 단지는 완공을 하고 입주를 마쳤고 지금 2개 단지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1개 단지가 조금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총회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주를 올해 들어갈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기사에는 지금 흑석동에 여러 재개발 구역들이 다 들썩들썩 하고 있다. 물건도 없다. 뭐 가격이 올랐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금 아크로 리버하임은 여기 바로 한강변을 보고 있는 이 단지입니다. 흑석 안에서 한강 전망을 할 수 있는 단지라서 재개발 구역 시절부터 제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가격도 비쌌던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매매가가 9억 7천만 원 넘게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래된 물건 맞습니다. 제가 이 물건 알거든요. 이 103동 13층 X호였어요. 네, 지금 그 정도까지도 거래가 됐다는 얘기고 조합원 물건들은 또 초기 투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흑석 뉴타운이 지금 보면 이런 어떤 지금 사실 이렇게 대장이 인기 가격을 선도하면서 다른 구역들도 얘가 좋아지면 다른 데도 좋아지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제 원래 항상 그 대장을 보고 나면 조금 더 싼 거 뭐 없나 안 오른 거 없나 싶어서 사람들이 와서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흑석 뉴타운에 일 때문에 잠깐 가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왔는데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 있죠. 흑석 뉴타운에 3개 아파트 단지가 입주했다 그랬잖아요. 요 흑석 한강 센트레빌 아파트가 흑석 5구요. 2011년에 입주했고 그다음에 여기가 흑석 한강 푸르지오 흑석 4구역이에요. 여기가 2012년 7월에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흑석 센트레빌 2차 아파트가 흑석 6구역이었는데 2012년 12월에 입주를 했는데 요 3개 단지도 최근에 거래가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로는 가격도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한 5천만 원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5천만 원. 예.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 막 높은 올라가는 금액을 막 받아주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거래들이 조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흑석동 보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명수대현대 아파트나 한강현대 아파트 재건축에서부터 조금 더 사업이 조금 더딘 여기 뭐 흑석 11구역 같은데 또 보시게 될 거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타운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개발 계획이 일단 가시화되고 있는 청량리의 봄. 진짜 봄 되니까 부동산 좋아진다는 기사가 계속 연이어 나오죠. 사실 뭐 좋아진다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작년에 경기가 풀리고 좋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정체돼 있고 과거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장들이 멈춰 있었던 데들이 많아요. 그런 데들이 지금 다시 재개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제 제가 재기 4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그 관련된 기사,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내용 포함해서 머니투데이에서 좀 그 인근의 개발 구역들 얘기를 섞어서 한 것 같아요. 지도상에 보시면 청량리역 앞에 여기 588번지 재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청량리 4도시환경정비 구역이에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면 미주아파트 재건축 77년에 지어진 나름 이 동네의 부촌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여기가 청량리 4구역 재개발 구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사실 단계로 보면 이제 정비계획 변경한 거니까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하면 지금부터 막 가야 되는 거고 청량리 588번지 일대 같은 경우도 곧 있으면 이제 분양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지도상에서 보시면 왕십리 위에 여기 청량리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기, 신설 제기, 청량리 이쪽이죠. 청량리역 주변으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청량리역 앞쪽으로 이쪽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뭐냐면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일반 상업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의 용도 자체가 굉장히 고밀 개발을 할 수 있고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재개발 형태가 아니라 빌딩, 건물,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뭐 상가 이런 것들을 주로 짓는 땅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제 그 빠져 있는 3종 일반 주거 지역,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런 데들은 주택가라는 얘기죠. 도시계획이라는 게 같이 맞물려서 보통 해요. 그래서 이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아마 지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균형발전 촉진지구라 그래서 위치는 굉장히 좋고 지역의 거점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여기 가보면 막 되게 낮은 건물에 그 노후한 재래시장처럼 이제 재래시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뭐 첨가물 시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좀 사실 그 지역의 거점으로서 역할 수행하기는 살짝 어려웠거든요. 근데 입지상으로 보면 이 동북부권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지역 거점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수립한 계획이 그랬습니다. 청량리역을 주변으로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그 배후에 전농답 신림 뉴타운 재개발 주택 광범위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거지역 개선을 하고 요 앞쪽으로도 노후화 주택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고 이제 뭐 이쪽도 재개발 구역들이 있고요. 동대문구청 여기 있어요. 이제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이 계획이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넘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서 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이해 관계인이 많아요.
뭐 그리고 그 청량리 588번지라고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뭐 사창가가 과거에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조금 사업이 더뎠던. 근데 지금 기사에 보시면 주상 65층 주상복합 아파트 4개도 65층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진짜 높은 거예요. 65층. 63빌딩보다 높은 거니까 진짜 높은 거죠. 예. 이렇게 65층 이렇게 고도 높여서 가는 데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호텔과 백화점으로 사용되는 42층 1개동이 들어선다. 라고 하고 빠르면 오는 8월 전용 면적 84에서 101제곱미터 1,400가구 중에서 1,300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반 분양이 거의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재건축 조합은 일부 84제곱미터의 일반 분양가를 7억 원 선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동대문구 역대 최고 분양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65층 분양가 7억. 뭐 아무튼 1,400세대 중에 1,300세대 그리고 오는 8월 정도 분양한다고 하니까 뭐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호불호가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는데 어쨌거나 이 일대의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한번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기사는 금융번는 여의도 쇼핑족의 로망대다라는 기사인데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의도에 가다 보면 항상 좀 의문나는 곳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파크원이 예전에 그 통일 주차장 부지였어요. 옛날에 여기 모델하우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모델하우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중반에는 이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난리 났었던 용산 시티파크도 여기에서 분양했었고요. 그래서 통일주차장 부지에 모델하우스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주차장 부지를 다 헐고 파크원이라고 지금 보시는 이거예요. 건물을 짓다가 어느덧 뭉쳐가지고 LG 건물이죠. 본사 사업 건물 그 옆에 건물 짓다가 이렇게 방치된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안 하나 했는데 기사에서 보시면 뭐 지금 뭐 이제 IFC 같은 경우 예전에 중소기업 그 전시관인가 뭐 있었던 자리가 IFC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근데 이 파크원도 지금 원래 계획이 사업 추진하다가 좀 이제 멈춰섰었는데 다시 좀 재개가 되나 봐요. 올해 1월부터 재개가 돼서 2020년에 준공될 예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하 7층, 지상 69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 2개 동과 8층 규모의 쇼핑몰 1개 동, 그 다음에 31층 규모의 호텔 1개 동이 들어서는 복합 시설이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가 사실 좀 여의도 자체가 60년대, 70년대 이제 개발된 일종의 그 당시 신도시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하면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여기 예전에 이제 그 비행장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장 내보내고 이제 그 당시에 서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때려놓은 거죠. 뭐가 있겠어요? 방송국. 그래, 방송국 넣어라 그래서 KBS, 이게 MBC, KBS, MBC, SBS는 나중에 들어온 거니까 방송국 집어넣고 막 금융 성장할 때니까 금융감독원, 뭐 금융 관련된 것들 집어넣고 국회도 넣고 그러면서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아파트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의도 아파트들이 다 오래됐어요. 근데 또 잘 졌죠. 중층 대형 평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제 여의도 아파트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들 하잖아요. 여의도 아파트는 사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한다고 통합 개발하면서 재건축 단지들 묶어가지고 같이 개발하라고 용적률 올려줄 테니까 대신 땅 많이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강제했던 게 재건축 사업이 좀 늦게 가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여의도가 2009년, 10년 그때 정말 말 많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자체가 되게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아파트들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의도가 아무튼 이렇게 지금 멈춰 서 있던 시행사업, 몰 같은 거 짓는 데들도 추진하고 있고 재건축까지도 진행이 되면서 여의도도 이제 좀 물 들어왔을 때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 재생이 되고 있다. 뭐 그런 기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한 20분 정도 뉴스 기사들을 읽어봤네요. 제가 월요일, 이제 오늘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제가 일요일 날 놀러 가요. 여행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까지 여행 갈 것 같아요. 아마 화요일 정도에나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